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유지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데이터 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 김현명입니다. 데이터 포 올.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활용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당시 미국의 현실을 마크 트웨인이 도금시대다라고 명명하며 해법으로 등장한 개념이 뉴딜, 즉 새판입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고 거대할수록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후 대공황이 더욱 악화되자 기존의 미국 사회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혁신적인 새판이 필요하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침에 국민이 동조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뉴딜의 공식 명칭이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입니다. 당시 기득권층은 편가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용기 있게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한국형 뉴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큰 방향과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통해 설계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염병 발생과 같은 예측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비대면 근무로 정상 가동이 가능한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그 중심에 DNA 산업이 있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 역시 지금까지 DNA 산업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철학과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하고요.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산업 활성화는 주로 국민들의 생활을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강했다고 봅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나 배달앱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신산업이 기존 레거시 산업을 잠식하고 타격을 주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기존 레거시 산업 종사자들은 본격적으로 DNA 기술 상용화에 따른 영향을 생활에서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매일매일 수집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앱을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데이터들이 매일 개인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만 1년에 66억 6천만 건의 교통카드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택시도 모든 운행 자료가 거의 초단위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승용차 이용자들의 내비게이션 사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 산유국인 셈입니다. 다만 원유는 베네수엘라나 중동,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다양한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용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한 매장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뉴딜에서 만들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가 우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소규모 구역별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각 공공기관 건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29개 학교에서만 5개월 만에 5억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데이터 공개만으로 세금 사용의 비효율성을 즉각적으로 줄인 사례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버스들은 중공영제 하에서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지자체 예산으로 손실이 보전되기 때문에 회사는 운영 효율화를 고민할 필요가 적고 이에 의한 비효율이 상당히 큽니다. 이 문제는 데이터 공개만으로도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조금 지급액이 모두 국가의 데이터로 남기 때문이죠. 각 지자체별로 승객 1인당 수송 원가나 보조금을 공개하면 각 지자체나 버스 회사들이 글래스고와 동일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볼 수 있죠. 공공데이터의 막대한 규모나 질을 생각했을 때 공공데이터가 올바른 방향과 형식을 통해 개방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은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결합이란 종류나 내용이 다른 데이터를 결합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직렬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방식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좌표 데이터가 있을 때 두 개의 좌표를 연속해서 분석해 속도 데이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 가속도나 대기 행렬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공 방식은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고 특정 목적을 위한 활용에는 적합하지만 활용 분야의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이종 데이터 간 결합 활성화입니다. 내비게이션 자료에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결합시키게 되면 교통 분야 외에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로 가공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장됩니다. 따라서 이종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선과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뉴딜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모든 데이터는 누구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먼저다 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제가 늘 목표로 삼고 있는 모범 사례는 호주의 아우린입니다. 아우린은 2010년 호주 정부가 민관의 연구 및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착수한 프로젝트로서 현재 호주 내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가 이곳에 모여 있고 대규모 민간 데이터들을 끌어들여 방대한 데이터 댐을 구축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 사용의 효과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한국형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효율보다는 효과를 우선 고려하는 뉴딜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경제성 중심, 효율성 중심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곳에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우리에게 이런 정책 의사결정은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을 위한 새 판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효율성 중심의 예산 투자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범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고용 효과나 경제적 혜택 배분의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 핵심이 포용입니다. 한국형 뉴딜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포용사회로 바꿀 기회가 아닐까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근심이 더 늘어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기술의 주인은 결국 사람이고 여러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들 새 판에서 사람이 기술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산업에 종사하시든 신산업에 참여 중이시든 간에 결국 생산 과정과 이용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해 알리고 있고 정부도 여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술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디지털 뉴딜의 본질은 DNA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자에서 시작해 이용자에서 끝나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